네, 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정도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과반 전 의원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사과반입니다. 네, 오늘은 통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특별한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점검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과반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왜 뭐, 한숨부터 쉬시고? 예. 좀 뭐 100분을 양보한다고 해도 네. 그래 저 정도밖에 뭐 할 말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뭐 특별히 또 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좀 더 진솔하게 사과의 한마디는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별로 진정성을 느끼지 그렇습니다. 못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본인의 감정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다. 너무 당당한 느낌이 있어서. 네. 한편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성업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럴 때는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핫디다 그런데요. 예. 저도 한마디로 거시기. 아니 여기서 거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뜻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의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의 거시기는 뭡니까? 뭔지 착잡하다 할 때. 아, 그냥 좀 거시기하네 이럴 때. 예.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아니 그겁니다. 그냥. 너무 말씀이 짧으셔. 네, 제가 원래 좀 말을 요새 좀 아끼느라고 좀 짧게. 바로 그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그 얘기했거든요. 예. 말을 아끼겠다고. 예. 이거 어떻게 읽어주셨어요? 근데 제일 길게 하셨어요. 아낀다면서.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초 35자. 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8초 137자.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짧았어요. 8초 29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72초 224자. 제일 길게 하셨네요. 아, 말을 아끼지를 않았다. 네. 근데 한 문장 뺐다면서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안 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네. 정치 보복을 하지 마라 그 얘기 같은데.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성명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복도 되고 그렇게 이 여론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문장을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 보복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우스개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공정하게 처벌해 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차에 오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그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그 메모지 가져와서 보면서 읽는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예. 아무리 뭐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 그 짧은 순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본인이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차에 오면서 정말 뒷골이 땡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장 한 문장 빼지 않았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예. 제가 받아서 정도원 의원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네. 표정이나 이런 걸 봐도 이분의 이제 심기를 멀쩡히 읽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딱 포토라인에 서서 이 대국민 메시지를 읽을 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심기 어떻게 읽었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죠. 긴장했더라?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성명 때도 막 굉장히 헛기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긴장을 했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경직되어 계시더라고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분침을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네.
지금 많은 언론이 오늘 하루 종일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될 때하고 풍경이 너무 다르다. 네. 그때는 그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그 외치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없더라. 네. 막 그러니까 비교를 하던데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수의 구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정치보복 프레임을 막 제기를 했을 때.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는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딱 끊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될 때도 네. 사실 지역 기반을 이제 가지고 예.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또 박사모, 노사모처럼 적극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뭐 명박사랑 이런 거 몇 개 있었잖아요. 그때 급조한 거고요. 급조. 예. 그 사라졌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추락해가지고 네. 그 반사의 이구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경제를 좀 살릴 대통령일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결국 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바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는 바람이 안 분 거다. 바람이 또 불기에는 너무나 그 후에 의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 바람조차도 이제 그냥 일을 일으킬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지자들한테 문자 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 무슨 뭐죠? 옛날에 저기 무슨 연대 그런 데서 뭐 문자 돌렸다는데. 아, 나가자.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소환 조사 당하시니까 네. 나가서 외치자 예. 이런 문자를 돌렸대요. 네. 근데 한 뭐 20명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청 앞에 그것도. 네. 아, 그 문자를 돌린 결과가 20명이었어요. 실제로 다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예. 나오는데 그 골목이 집 앞 골목이 진짜 우리도 TV로 본 우리도 순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 1인 너무 썰렁해요. 아니 1인 시위 하는 분이 외친 건 있었어. 사자방 이런 거 뭐.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서라도 예. 그래도 뭐 아무래도 그래도 지지자가 좀 나와서 뭐 이렇게 항의하고 격려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예. 정말 썰렁했죠. 그래요? 예. 완전히 그러면 그 민심은 둘째치고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도 되는 겁니까? 정도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봤자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예,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뺀 거다. 아까 문자 돌린 데가 선진연대라는 데. 아, 맞다. 선진연대라고 예. 그랬어요. 예. 아, 지금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아직 있지는 않은데 예. 과거에 이제 선진연대들 한번 모아보자 이제 그렇게 예. 돌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 말고요.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그 전에 이런 뭐 측근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 오늘 검찰에 불려나가기 전에 논현동을 찾아갔잖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그 뻔했어요. 면면들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거죠. 아, 의리가 있는 거다?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성동 의원은 현재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뭐 위원장 자격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갔겠지만은 네. 이분이 지금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 날 법제사법위원장이 가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사람을 위로한다. 뭐 차장은 위로라고 보면 그게 과연 어떤 그 적격의 어떤 그런 모양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그 검찰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 또 뭐 이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 비서관을 했다 해도 네. 이 자리에 뭐 이 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죠. 예, 그거는 본인이 지금 뭐 이 그 강원랜드에 조사받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예. 예, 아무리 또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해도 공과사가 좀 구별됐어야 되고 예. 또 실제로 본인의 그 강원랜드 건 때문에 지금 그 법사위원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야당에서도 그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공정성의 문제인데 예, 오늘 그 MB
자택에 나간 것은 예.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의원들, 조영 의원들이나 뭐 또 김영호 의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비서관 했고 또 특보도 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좀 힘이 돼 주는 것은 사람 사는 인간 사회에 뭐 또 그럴 수 있다. 나름대로 뭐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권성동 위원장의 이 그 행보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로 갖다 대도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그 피의자나 피고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있는 거는 정말 그건 당당하지 못하고 꼼수 정치예요. 그래요? 그런 일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그러면 것 같아요. 그 해당 상임위원 법사위에서는 그 빠져야 된다. 그렇죠. 그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수사 대상이 수사 대상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그 지금 이건 표적 수사하고 정치 수사다.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표적수사와 정치수사니까 잠깐 비켜서 있다가 그게 표적수사인지 아닌지 아니었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예, 당당 좀 최소한 이 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위임직 그 공직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정말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좀 당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본주제에 약간 빠졌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참 재미난데요. 애매하죠. 예, 몇몇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보복이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의견을 이미 내놨어요. 근데 당 차원에서 전당적 차원에서 뭔가 대처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을 했고요. 지난 1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마땅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수당임을 자처하려면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끊어야 된다, 연을. 그분들은 보수 정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권이죠. 권위주의하고 보수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그 연줄이 닿는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지도부에 뭐 당이 좀 나서서 방어도 좀 하고 보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사람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측근 중에?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도 이전인가 이제 그 이슈로 세종시 수정안 나왔을 때 친박하고 친이가 엄청 싸웠던. 아니 친박하고 친이가 싸운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표도 아니셨죠. 근데 적극 반대하고 나섰잖아요. 그랬죠. 거기 무서워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하고 정태근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 셋이 나서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일 때도 이명박 대통령일 때도 박근혜 눈치만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여기에서 뭐 한마디 하겠어요. 그러니까 친이라고는 친자도 별로 성립이 안 될 정도라. 그 당시도 충성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그때 잠깐 줄만 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 지금은 오죽하겠냐? 자기 공천권자한테 눈치 본 거죠. 그래서 서가번 전 의원님 왜 애처로운 눈빛을 저한테 보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니까 이건 대단히 사적인 얘기인데 MB 집권 초기에 MB 그 비서관실에서 총무비서관실에서 MB 시계를 몇 개 갖다 줬어요.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시계 돌리죠. 우리 쪽 사람들 뭐 MB 시계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 그때도 지금처럼 귀할 때입니다. 초창기는 다 귀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몇 개인데 줄까요? 그랬더니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 받아. 그걸 필요 없다 그래. 내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대통령 시기인데 왜 그걸 싫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그때 나네. 이미 그때도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김명란법도 없었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좀 웃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정치가 이렇게 험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과응보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김종필, JP 같은 경우는 정치가 허업이다. 허업, 그렇죠. 빌허자 써가지고. 어려운 말이지만 그 한마디로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부질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라고요. 지금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더라고요. 뭐 사실 뭐 대충은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권리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검찰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다. 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그 청구할 수 있는 오히려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던데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은 네. 검찰과의 싸움이 아니라 구속된 측근들과 이명박 피의자와의 싸움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떠넘기고 있는 거고 네. 측근들은 이제 그걸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입증을 하려고 그러고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그렇게 나오고 진술도 있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튼 검찰 브리핑 중간 브리핑 보면 나는 모르는 일이었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실무자들이 한 것이다. 그렇게 이런 취지로 계속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바를 좀 했죠. 무슨 오버를? 그동안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아니, 오버도 안 하시면 경천동지할 일만 있다고 그 내용은 전부 다 공개도 안 하셨는데 무슨 오버야. 궁금증만 유발시키고 이제. 그냥 너무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예. 아직도 안 늦었어요. 오늘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진행자는 좋은데 별로 없어요. 그냥 하셔도. 다음 질문 넘어가죠. 왜 자꾸 이 진행자 자리를 형제가 아닌 게 나의 것이 MB가 주로 검찰 발표하면 나의 것이 아니다. 네. 다스 누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나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형제가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네.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가지고 형제간에 네. 형제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제 다 발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말씀하셨듯이 다 예상했던 일들이지만은 네. 정말 대통령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첫 번째 물어라. 설명하면서 나에게 물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죠. 그랬으면은 예.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네.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한 겁니다. 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 더 이상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예.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가서 예. 진술할 때. 예. 근데 너무 실망스럽죠. 근데 저는 좀 이게 아주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언론 보도를 계속 보면서 검찰이 이거 뒤지고 있고 이것까지 확보했고 다 그러니까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아무리 그러니까 자기 방어 본능적 차원에서 그게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리상으로 네. 진술만 가지고는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진술만 있지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지금 본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다. 예. 근데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찰이 숨기고 있는지. 그렇죠. 예,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볼 때도. 그래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제 검찰로서 사활이 걸린 큰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증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돈을 받아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서 전달했냐, 하지 않았느냐. MB 말대로, 밑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는지, 대통령께 이게 특활비 2억을 가져와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갖다 줬는지, 이거는 증거가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 인과관계, 이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백준이든 원세훈이든, 다 이런 그 밑에, 김희중, 부속실장이든, 다, 제 진술을 했거든요. 이른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법 전문가들도 다 너무 똑 떨어지는 사안들이다. 빠져나가기 어렵다. 다들 이렇게 지금 두 분의 전망이 여기서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서가분 의원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는 사실 증거가 남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진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눈길을 끄는 게 오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던 그렇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오늘 재판장에서 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혐의 다 인정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 한마디에서 보면 이분이 검찰청에서 조사실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대충 그렇죠. 가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면 본인이 다 그걸 책임을 지려면 네. 엄청 형이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자기 사활을 걸고 이제 그걸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평생 남은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까지. 네. 그렇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 대통령 부분을, MB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정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번에 정도원 전 의원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김희중 전 부소실장이 왜 그랬는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 네. 김백준 전 기획관이 확 그러니까 돌아버린. 예. 그러니까 180도 이제 돈 거잖아요, 입장을. 네.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분도 제가 잘 아는데 네. 이분도 굉장히 충직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 사사로운 거 챙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아마 이제 출발하기 전에 메시지가 왔겠죠. 가급적이면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제 이 말에 아마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나. 검찰에 그러니까 추측을 해봅니다. 소환가 되기 전에 네. MB 쪽에서 그렇게 아마 요구가 들어갔을 것이다. 네. 근데 그러면 뭐 내하고 받나요, 그걸? 안 받으니까. 예. 근데 MB 쪽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덤태기 쓰고 그냥 자기가 대신 들어갈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 우리가 밑에서 일을 하더라도 예. 수십 년 일을 해도 위에 사람이 일이 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은 사실 존경심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소송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 예. 이제 좀 많은 BBK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내가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그것도 소송비 대납을 받고 그런 모습을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충성심이 사라지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좀 염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차곡차곡 쌓여갔는데 그때는 뭐 현직이었고 대통령이 현직이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옆에 참. 있다 보면 참 환멸을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증오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염증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 당신이 그냥 다 짊어지고 들어가라. 네.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네. 팩트는 아니고 추정인데 이런 문자를 받는 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가 갑자기 평사원이 했다는 얘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부자연스럽죠? 아니,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지금 주식회사 아닙니까? 네. 이게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승진하기도 어려워요. 다. 네. 그러나 이제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무슨 백의정군입니까? 비교할 걸 따로 있지. 그러니까요. 이게 백의정군이냐고. 어디 회사에서 백의정군 했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세계 어디에서도.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가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정도는 이게 궁금한데요. 자, 검찰 수사 결과 다스는 MB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기소를 했다고 쳐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것이 또 확정이 됐다고 쳐요. 그럼 MB는 뭐 이왕 밝혀서 이제 다 내 걸로 접수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다스를? 이제 재산은 이제 확보된 거죠. 그나마. 그럼 이제 참여했던 재산이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 겁니까? 그게 거의 8조 원 가까운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 회사 가치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년 하고 그냥 8조 원 다시 챙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재산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 내게 아니라 그러면 순간 이제 다 다른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거고 내 거라는 순간 나는 이제 형을 살아야 되고. 아니 좀 솔직히 좀 궁금해가지고 뭐 다스는 MB 것 이렇게 결론이 내면
이제 이게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세금 내고 형 받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이지영 씨는 다시 또 이제 사장이 되겠죠. 아, 평사는 이번 다시 또 이제 수직 상승합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좀 약간 범위를 넓혀가지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 적폐청산 작업을 벌여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그거에 아주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적폐청산의 큰 줄기가 이제 매듭이 지어진다.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적폐청산은 네.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 가장 먼저 앞으로 내세웠던 일자리 창출 이런 걸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적폐청산의 이제 미래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이런 개혁들을 아주 정말 가열차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적폐청산의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가번 의원님.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난 10년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또 사상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네. 켜켜이 쌓여있던 적폐들, 네. 정권 차원의 적폐들을 이제 네. 박근혜, 이명박 사법 처리로 한나의 이 일단락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 사회에 이제 곳곳에 쌓여 있는 이 적폐들 네. 지금 미투 운동도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 시민 사회 차원에서 국민들 차원에서까지도 네.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잡고 바로 세우는 일이고 네. 또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법과 제도로 완성시켜 나가서 네. 그냥 말 그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이 과정은 네.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정도원 전 의원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김윤옥 여사가 돈 따발이 든 명품백을 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다. 근데 이걸 전달한 사람이 협박 비스무리한 걸 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도원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과 그 전에 서울신문 인터뷰와 모든 걸 종합을 해볼 때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지는데요. 한 말씀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 일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제가 또 나섰던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이제 소위 얘기했던 경청동지 3가지 일에는 네.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처리하는데 나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서울신문 인터뷰를 보면 의원님께서 사죄까지 드려서 처리를 했다고 이 건입니까? 저 사죄 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한 번만. 아니, 이 건에서. 예? 이 건에서. 이 건 관련해서도 돈이 들어갔죠. 돈이 들어갔다고요? 네. 의원님 개인 돈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청구 안 하셨습니까? 청구가 아니라 저도 참고인으로 불러갈까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습니까?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뭐 떠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20%를 마무리하죠. 계속 지금 이 진행자의 지금 관할을. PD께서 계속 쌍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아닌데, 연장해도 된다는 연장해도 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인터뷰는 바로 이 건인 걸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신 걸로 마무리하고 직설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도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죄를 지켜야 한다고 해도 공과사가 좀 구별됐어야 되고 예. 또 실제로 본인의 강원랜드 건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려놔야 된다고 야당에서도 그도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공정성의 문제인데 예, 오늘 MB 자택에 나간 것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의원들 조영 의원들이나 또 김영우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비서관 했고 또 특보도 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좀 힘이 돼 주는 것은 사람 사는 인간 사회에 또 그럴 수 있다. 나름대로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권성동 위원장의 행보는 분명하게 어떤 이유로 갖다 대도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피의자나 피고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있는 거는 정말 그건 당당하지 못하고 꼼수 정치예요.
그래요? 그런 일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 그러면 것 같아요. 그 해당 상임위의 법제에서는 빠져야 된다. 그렇죠. 그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수사 대상을 감사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지금 이건 표적 수사하고 정치 수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적수사와 정치수사니까 잠깐 비켜서 있다가 그게 표적수사인지 아닌지 예. 아니었으면 돌아오면 되잖아요. 예, 당당 좀 최소한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예. 위임직 공직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정말 공정하게 예.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좀 당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주제에 약간 빠졌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제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보가 참 재미난데요. 애매하죠. 예, 몇몇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개인적인 의견을 이미 내놨어요. 근데 당 차원에서 전당적 차원에서 뭔가 대처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을 했고요. 지난 1월에.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마땅히. 예.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 1인 너무 썰렁해요. 아니, 1인 시 하는 분이 외친 건 있었어. 사자방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서라도. 예.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지지자가 좀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고 격려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예. 정말 썰렁했죠. 그래요? 예. 완전히 그러면 민심은 둘째치고 과거 지지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렇게 정리도 되는 겁니까? 정도는.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봤자 메아리 없는 외침이다. 예, 그래서 또 그 얘기도 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뺀 거다. 아까 문자 돌린 데가 선진연대라는 데. 맞다. 선진연대라고 그랬어요. 예. 예. 지금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아직 있지는 않은데 예. 과거에 이제 선진연대들 한번 모아보자 이제 그렇게 돌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지자들 말고요. 그 현역 의원이라든지 그 전에 이런 측근들이 여러 명이 이제 오늘 검찰에 불려나가기 전에 논현동을 찾아갔잖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없었으면 큰일 날 그 뻔했어요. 면면들을 쭉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나름대로 의리가 있는 거죠. 의리가 있는 거다?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성동 의원은 현재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원장 자격은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갔겠지만은. 네. 이분이 지금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고 한 날 법제사법위원장이 가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는 사람을 위로한다. 차장은 위로라고 보면 그게 과연 적격의 그런 모양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검찰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 심의 또 여러 가지 국정감사도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비서관을 했다 해도. 네. 이 자리에 가는 것은 적절치는 않죠. 예, 그거는 본인이 지금 강원랜드에 조사받고 있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예. 예, 아무리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분침을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네. 지금 많은 언론이 오늘 하루 종일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될 때하고 풍경이 너무 다르다. 네. 그때는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외치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없더라. 네. 그러니까 비교를 하던데.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정두원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수의 구심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막 제기를 했을 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는 없다. 라고 이 자리에서 딱 끊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까? 처음에 대통령 될 때도 사실 지역 기반을 이제 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박사모, 노사모처럼 적극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때 명박사랑 이런 거 몇 개 있었잖아요. 그때 급조한 거고요. 급조? 예. 사라졌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좀 인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반사이익으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경제를 좀 살릴 대통령일 것 같다. 근데 이제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지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러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바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니까 다시는 바람이 안 분 거다. 바람이 또 불기에는 너무나 그 후에 의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 바람조차도 이제 그냥 일을 일으킬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지자들한테 문자 돌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 무슨 뭐죠? 옛날에 저기 무슨 연대? 그런 데서 뭐 문자 돌렸다는데. 아, 나가자?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소환조사 당하시니까. 네. 나가서 외치자. 예. 이런 문자를 돌렸대요? 네. 근데 한 뭐 20명인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청 앞에 그것도. 네. 아, 그게 문자를 돌린 결과가 20명이었어요? 실제로 다들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예. 나오는데 그 골목이, 집 앞 골목이 진짜 우리도 TV로 본 우리도 순간. 네. 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정도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과반 전 의원 모셨고요. 반갑습니다. 사과분입니다. 네, 오늘은 통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특별한 일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서 지금 이 시각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총점검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과반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왜 뭐. 한숨부터 쉬시고? 예. 전 뭐 100분을 양보한다고 해도. 네. 그래, 저 정도밖에 뭐 할 말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또 뭐 특별히 또 뭐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좀 더 진솔하게, 사과의 한마디는 좀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별로 진정성이 예, 느껴지지 그렇습니다. 못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본인의 감정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다. 너무 좀 당당한 느낌이 있어서. 네. 한편도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보셨습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성업 의원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럴 때는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핫디다 그런데요. 예. 저도 한마디로 거시기. 아니 여기서 거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뜻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의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의 거시기는 뭡니까? 뭔지 착잡하다 할 때. 아 그냥 좀 거시기하네 이럴 때. 예.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아니 그겁니다. 그냥. 자, 너무 말씀이 짧으셔. 네, 제가 원래 좀 말을 요새 좀 아끼느라고 좀 짧게. 바로 그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그 얘기 했거든요. 예. 말을 아끼겠다고. 예.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근데 제일 길게 하셨어요. 아낀다면서.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5초 35자. 오. 노태우 전 대통령은 48초 137자.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짧았어요. 8초 29자. 근데 이명박 대통령 72초 224자. 제일 길게 하셨네요. 아, 말을 아끼지를 않았다. 네. 근데 한 문장 뺐다면서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문장이 그 카메라에 그 포착이 됐는데 안 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행간을 읽어보면 네. 정치 보복을 하지 마라 그 얘기 같은데.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성명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도 되고 그렇게 이 여론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문장을 지금 네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정치 보복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우스개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공정하게 처벌해 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차에 오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그 메모지 가져와서 읽으면서 보면서 읽는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예. 아무리 뭐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 그 짧은 순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본인이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데 참 그 여러 가지로 차에 오면서 정말 뒷골이 땡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장 한 문장 빼지 않았을까?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받아서 정돈 의원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 아시니까 표정이나 이런 걸 봐도 이번에 이제 심기를 월충히 읽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딱 포토라인에 서서 그 이 대국민 메시지를 읽을 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심기 어떻게 읽었습니까?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죠. 긴장했더라. 네.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성명 때도 막 굉장히 헛기침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긴장을 했고. 이번에도 굉장히 좀 경직돼 계시더라고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네.